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 24분입니다. 24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비율이 드디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9%, 잘 못하고 있다 60%. 취임한 이후에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아마 갤럽뿐만 아니라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29%대, 잘 못하고 있다 60%.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7년, 18년 이럴 때는 한때 70%까지 올라갔던 이 문재인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줄은 아마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다른 모든 대통령이 말년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집권했을 때의 상황이 그런 자신감을 뒷받침했는데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물론 약간 다른 형태로. 이 조사는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오차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하면은 잘한다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지난주에도 60%였고 이번에도 60%였습니다. 이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5%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중도층.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잘한다가 61, 보수층에서는 잘한다가 10%밖에 안 되는데 중도층에서도 잘한다가 28%밖에 안 됩니다. 지지율이 28%밖에 안 돼가지고 결국 중도와 보수가 같이 손을 잡은 형국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내년 대선에서도 중도와 보수가 한 전체 유권자의 한 60% 차지합니다. 가 연대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단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걸 전망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 그러니까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건 자유응답식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택형 질문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36%.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8%. 주관과 소신이 있다. 4%.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 다음에 복지 확대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다. 28%.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17%. 이 부분이 올라온 거는 백신 확보에 실패를 해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종률이 형편없이 낮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5%.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편파적이다. 4%.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 리더십 부족. 무능하다 등등의 반응이 3%씩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아직도 무당층이 27%입니다. 이 선거, 지난 보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연초만 해도 22%에 불과했는데 이제 28%까지 올라갔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참고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조금 다릅니다. 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부문별 이 정책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를 잘한다 48%, 외교, 교육, 고용, 노동, 대북 경제 부분은 잘한다가 20%대밖에 안 됩니다. 공직자 인사가 잘한다는 14%밖에 안 되고, 부동산 잘한다는 9%밖에 안 되는데, 결국 복지를 잘한다가 48%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명분을 붙여가지고 현금 살포형 복지를 했는데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국정평가 29%, 잘한다 29%의 상당 부분은 현금 살포형 복지 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돈이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는 이게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입니다. 지금 2022년 3월 9일 대선이 투표일까지는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무슨 지표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문재인 지지율 지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거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 대선은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5년 심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문재인 세력의 후계자를 뽑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20%대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29%에서 예컨대 20%대까지 떨어지면은 다음 선거는 여당이 이기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 지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사를 안 했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는 지표가 또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약 55%가 55에서 6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35%에서 30% 사이, 요게 6대 4 내지 6대 한 3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6대 3 정도로 고정되어 버리면은 내년 대선에서 여당이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 씨가 상당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이낙연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대선은 인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입니다. 요 한 5개 정도의 지표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의 자연스러운 귀결 속에서 3월 9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3월 9일 투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10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축적,
여론 흐름의 축적, 흐름 속에서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비교적 선거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여론조사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어떤 흐름, 민심의 흐름 요걸 연동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 이걸 보태면은 거의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한 달 전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천하대세가 정권교체답니다. 정권교체다. 이 전 연령층에서 이제 40대도 넘어갔습니다. 40대도 반문재인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그 다음에는 이 지역적으로는 전라도를 뺀 전국에서 그리고 계층별로 뭐 소상공인,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이렇게 나눴을 때도 화이트칼라도 이제는 반문재인으로 돌았기 때문에 전 직업층에서 반문재인으로 넘어갔다. 제가 천하대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론의 흐름입니다. 여론은 옛날에는 여론을 뭐라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 천자를 왜 쓰느냐? 여기 동양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절대적 어떤 힘 또는 역사의 흐름 이런 뜻이었습니다. 역사의 역사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게 이 계급 초정론자들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민심이 바뀌면은 천심이 생기고 천심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 정권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민심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원하고 있고 이게 천하대세로서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3월 9일 선거는 세계가 주시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이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 8등 정도 되는 이런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강소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IT 분야 아주 전략적 가치가 큰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은 미국이 불리해지고 한미일 동맹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면은 중국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우리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데 특히 북한과 중국의 개입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권 요인들에 대한 경호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